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기업은 바로 그린웨이브 테크놀로지 솔루션스, 티커 심볼로는 GWAV로 알려진 회사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저희가 검토해봤는데요. 이 회사 주가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하루 만에 116%가 넘게 폭등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16%면 이건 일반적인 시장 변동성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엄청난 급등세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았다거나 단발성 뉴스 하나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상승폭이 너무 크고 강력하단 말이죠. 저희가 받은 자료들, 회사 발표 내용이나 관련 정책 소식, 또 재무 관련 뉴스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요. 이건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기상현상에서 말하는 퍼펙트 스톰처럼요. 네, 퍼펙트 스톰.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너지를 일으킨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주신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이 GWAV 주가 급등이라는 퍼펙트 스톰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동력들이 작용했고 그 동력들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갔길래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GWAV를 둘러싼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가장 먼저 눈에 뜨는 건 역시 회사 측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2025년 회계연도 매출 전망치, 이건 가이던스라고 하죠? 네, 그렇죠. 가이던스. 네, 이 가이던스를 기존에 4,700만 달러로 잡았다가 이걸 5천만 달러로 올렸어요. 300만 달러, 퍼센트로 따져도 꽤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건데요. 네, 맞습니다. 약 6% 이상 오른 셈이니까요. 이게 단순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정도의 의례적인 발표가 아니라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력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뭔가 확실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자신감 있게 발표를 했을 텐데요. 이 가이던스 상향 조정, 그 배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이번 분석의 어떻게 보면 첫 단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이던스 상향은요, 단순히 회사 내부의 어떤 기대감만 반영된 게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하는데요. 하나는 외부 환경의 변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변화의 흐름을 탈 수 있는 회사 내부의 준비 상태,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해야 합니다. 외부 환경 변화와 내부 준비 상태,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외부 환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죠? 네, 외부 환경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미국의 무역 정책 기조 변화입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요. 무역 정책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구체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인상하려는 움직임, 이런 보호무역주의적인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그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그게 고철, 그러니까 스크랩 메탈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는 GWAV랑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언뜻 생각하면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니요, 이게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내에 있는 철강 회사나 알루미늄 제조업체 입장에서 보면 수입산 원자재에 높은 관세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입산 쓰는 게 부담스러워지겠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안을 찾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조달할 수 있는 원자재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아하,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고철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고철, 즉 스크랩 메탈은 제철소나 알루미늄 공장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원료로 다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관세 정책이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고철에 대한 수요를 구조적으로 늘리는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 되어버린 겁니다. 와, 정책 하나가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클 수 있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GWAV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는 거죠. 이 회사는 자신들이 취급하고 공급하는 모든 금속 자재를 100% 전량 미국 내에서 조달한다고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100% 미국 내 조달. 그럼 정책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늘어나는 그 국내산 고철 수요 증가분을 직접적으로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위치에 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정책이라는 거대한 외부 환경 변화가 만들어낸 기회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 거죠. 이건 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외부에서 강력한 순풍이 불어와서 등을 확 밀어주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정말 그렇군요. 정부 정책이라는 바람이 GWAB의 도취를 한껏 부풀려주는 그런 상황이네요. 진짜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거시적인 환경이 아주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분다고 해도 배 자체가 튼튼하지 않거나 항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늘어나는 수요를 실제로 감당하고 처리해서 최종 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두 번째 측면, 즉 내부 역량과 준비 상태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내부 준비 상태요.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는 그 늘어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정확히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가이던스 상향은 단순히 외부 환경 덕분에 우리도 좋아질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잡아서 우리 것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 능력과 내부 역량에 대한 강한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GWAB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그런 자신감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GWAB는 현재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오하이오주에 걸쳐서 총 13개의 금속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13개 시설이면 상당한 규모네요. 그렇죠.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제로 대규모의 고철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또 그걸 종류별로 분류하고 가공해서 최종 수요처인 주요 제철소나 다른 제조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프라, 설비 그리고 운영 노하우를 다 갖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가이던스 상향 조정은 외부에서 고철 수요가 아무리 밀려와도 우리는 그걸 다 소화해낼 수 있다. 우리 처리 능력 캐패설이 충분하고 운영 효율성도 좋다는 것을 시장에 공표한 셈이죠.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실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발표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외부 환경의 순풍과 내부의 탄탄한 준비가 완벽하게 시너지를 낸 첫 번째 동력이네요. 외부 환경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먹을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GWA는 그 두 가지가 다 맞아떨어졌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핵심 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동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GWA가 또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였어요. 회사 CEO로부터 핵심적인 금속 재활용 시설이 위치한 부지 7개를 직접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회사가 사업에 필요한 땅을 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단순한 부동산 거래 이상의 뭔가 좀 더 깊은 전략적인 의미가 숨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이 부동산 인수는 GWA의 최근 행보 중에서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전략적 결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 하나에 재무적인 측면과 전략적인 측면, 이 양쪽 모두에서 기업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재무적 측면과 전략적 측면, 둘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우선 재무적인 효과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땅을 사면 일단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재무적 효과는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이 7개 부지를 이전에는 CEO 개인 혹은 관련 회사로부터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 이걸 회사가 직접 소유하게 되면서 더 이상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해 절감되는 연간 임대료 비용이 약 17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간 170만 달러요? 와, 1년에요?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0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인데 결국 작은 금액이 아니네요. 그렇죠. 특히나 GWAB의 최근 재무 상태를 좀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더 명확해집니다. 이 회사가 최근까지 주당 순이익 EPS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즉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수익성 개선이 아주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적자 상태였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매년 20억 원 넘는 고정 비용이 그냥 사라진다는 건
이건 뭐 재무 구조에 엄청난 숨통을 트여주는 효과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170만 달러라는 현금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고스란히 내부에 남게 되는 거니까 현금 흐름 개선 효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즉각적입니다. 그리고 이 절감된 비용은 다른 변수가 없다면 거의 그대로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비용이 줄어든 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니까요. 네, 그러면 이건 또 곧바로 주당 순이익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할 때 매출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고정 비용을 줄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인수는 단순히 비용을 좀 아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GWAB가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개선해서 궁극적으로는 흑자 전환이라는 턴어라운드를 이루는데 아주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한 조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도 아주 확실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훨씬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네, 재무적인 이점은 정말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고정비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과 턴어라운드 기대감, 확실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하네요. 그런데 아까 재무적 측면 말고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잖아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단순히 땅 사서 임대료 아끼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재무적인 효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 바로 이 전략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전략적 측면, 어떤 점이 그렇게 핵심적인가요? 인수한 7개 부지 중 일부는요, 그냥 땅이라는 물리적인 자산을 넘어선 아주 강력한 무형의 가치, 즉 경쟁 우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쟁 우위요? 땅에 무슨 경쟁 우위가 있다는 거죠? 바로 해당 지역에서의 독점적인 운영 라이센스 혹은 그에 준하는 아주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점적인 운영 라이센스요? 그게 뭔가요? 네, 일부 시설들은요, 그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오래된 조례나 법규 때문에 새로운 경쟁업체가 그 지역에 들어와서 유사한 금속 재활용 시설을 짓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극도로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흔히 기득권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법이나 규제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은 그 지역에 아예 들어올 수가 없는 일종의 진입장벽이 아주 높게 쳐진 그런 곳을 확보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인수한 시설 중에는 미국 최대 해군기지 중 하나인 노퍽 해군기지 바로 인근에 위치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퍽 해군기지요? 네, 아시다시피 군사시설 주변은 보안이나 환경 규제 등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허가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GWAB는 이미 그곳에서 운영 중인 시설을 확보한 거죠. 다른 경쟁사는 넘볼 수 없는 독점적인 입지를 굳힌 겁니다. 와, 해군기지 옆이라 정말 특수한 경우네요. 또 다른 예도 있나요? 네, 또 다른 예로는 버지니아 비치시 전체에서 유일하게 금속 재활용 사업 허가를 받은 시설도 이번 인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넓은 버지니아 비치시 안에서는 GWAB 말고는 아무도 합법적으로 금속 재활용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시 전체에서 유일하다고요? 이건 뭐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이런 독점적인 지위나 강력한 진입장벽은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그토록 강조하는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와 정확히 같은 개념입니다. 경제적 해자, 성을 둘러싸고 있는 깊은 물길처럼 경쟁자들이 쉽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강력한 방어막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해자가 깊고 넓을수록 성안은 오랫동안 안전하게 번영을 누릴 수 있듯이 이런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은 경쟁의 압박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어떻게 보면 덤이고 이 경제적 해자를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 부동산 인수의 가장 큰 전략적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경제적 해자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네요.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 아예 경쟁 환경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자산을 손에 넣었다는 의미로군요. 이건 단기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호재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독점적 지위는 안정적인 고철 물량 확보는 물론이고요. 어느 정도의 가격 결정력, 프라이싱 파워까지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경쟁이 제한된 시장에서는 당연히 공급자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 부동산 인수는 단순히 회사의 재무 구조를 예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GWBAB라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을 단단하게 담보하는 아주 현명하고 멀리 내다본 전략적인 투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교두보 혹은 든든한 방어 기지를 확보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각을 맞춰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외부 환경도 좋아지고 내부적으로도 전략적인 움직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신호가 시장에 던져졌습니다. 바로 회사 경영진을 포함한 내부자들이 무려 50만 주가 넘는 자사들을 직접 매입했다는 소식인데요. 회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 돈을 들여서 회사 주식을 산다는 이 행위, 이게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또 주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네, 내부자 매수, 인사이더 바잉은요, 시장에서 해석될 수 있는 여러 신호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신뢰도가 높은 긍정적 신호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 상식적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의 현재 경영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사업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 등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깊이 있는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야 당연히 회사 내부 사람들이겠죠. 특히 CEO나 임원들 같은 경영진들이요. 그렇죠. 바로 그 최고 경영자 CEO를 포함한 내부 경영진이나 주요 주주 같은 관계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자금, 즉 자기 돈을 직접 투입해서 자사 주식을 매입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그들이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주가보다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앞으로 회사가 상당한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어떤 미사여구나 장황한 설명보다도 훨씬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아,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더 믿음이 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로만 떠드는 것, 톡 더 톡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워크 더 워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부자 매수가 바로 이 워크 더 워크 리더십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보 비대칭성, 인포메이션 에이시메트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정보 비대칭성이요. 그게 어떤 개념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보 비대칭성이란 말 그대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질의 차이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자들은 외부의 일반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계약이라든지 실적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대규모 수주 계약 소식이라든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다든지 아니면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든지 하는 그런 긍정적인 내부 정보에 먼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외부 투자자들은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보면에서 항상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죠. 네,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내부자들이 자기 돈으로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정보의 격차를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아는 정보에 따르면 지금 이 주가는 너무 싸다. 앞으로 주가가 훨씬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간접적이지만 매우 효과적으로 시장 전체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정보의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내부자들이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회사는 저평가되어 있고 미래는 밝다는 내부 정보를 시장에 알려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내부자 매수가 강력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는 거군요. 이해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적인 영향이요? 어떤 영향이죠? 이걸 경제학이나 심리학에서는 단내림 효과, 즉 앵커링 효과, 앵커링 이펙트라고 부르는데요. 앵커링 효과요?
배가 닷을 내리는 것처럼 기준점을 만든다는 뜻인가요? 네, 비슷한 개념입니다. 내무자들이 특정 가격대에서 대규모로 주식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시장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 다른 투자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가격대를 일종의 중요한 기준점, 즉 앵커로 삼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어떻게 기준점으로 삼게 되나요? 예를 들어 회사를 가장 잘아는 똑똑한 내부자들도 이 가격에는 주식을 샀다면 적어도 이 가격 밑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지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나 혹은 이 정도 가격이면 내부자들도 매력적이라고 판단한 가격이니 나도 한번 사볼 만한 괜찮은 진입점일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퍼뜨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주가가 좀 하락할 때는 그 내부자 매수 가격대가 일종의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아직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신호로 작용해서 추가 매수세를 유인하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심리적인 지지선과 동시에 매수 유인 효과를 모두 가질 수 있는 거죠. 투자 심리를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내부자 매수 소식이 전해지면 주가가 유난히 탄력을 받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네요. 특히 요즘처럼 트위터나 레딧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정보가 정말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시대에는 이런 내부자 매수 소식 하나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네, 정확히 그런 메커니즘이 이번 GWAB 사례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작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긍정적인 거시 환경 변화, 회사의 자신감 있는 가이던스 상향 조정, 그리고 전략적인 부동산 인수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좋은 소식들이 이미 시장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더해서 회사를 가장 잘아는 내부자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샀다는 소식까지 딱 터져 나오니까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한 거죠.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삽시간에 확산되고 증폭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매수세와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 폭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 핵심 동력, 정책 수혜 및 가이던스 상향, 전략적 자산 확보, 그리고 내부자 신뢰 표명, 이 각각 따로 움직인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켜주고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완벽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GWAB의 주가가 단기간에 100% 이상 폭등한 것이 결코 우연이나 그냥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결과가 아니었다는 게 너무나 명확해지네요. 정말 여러 가지 강력한 긍정적 요인들이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완벽한 타이밍과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낸 퍼펙트 스톰 그 자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는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라는 거시적인 순풍이 불어왔고 마침 GWAB는 100% 미국 내에서 고철을 조달한다는 아주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 이게 첫 번째였죠. 네, 거시 환경에 유리한 변화가 첫 번째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외부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회사가 선제적으로 2025년 매출 가이던스를 꽤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에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줬고 이는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13개나 되는 운영시설을 바탕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내부적인 운영 역량에 대한 확신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는 점. 그렇죠. 외부 기회와 내부 역량의 조화가 두 번째 핵심이었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핵심 재활용 시설 부지 7개를 직접 인수함으로써 연간 170만 달러, 우리 돈 20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절감하는 즉각적인 재무적 효과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노폭 해군 기지 인근 시설이나 버지니아 비치 유일시설 같은 그야말로 경제적 해자라고 불릴 만한 강력한 독점적 경쟁 우위까지 확보하면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아주 탄탄하게 다졌다는 점. 네, 전략적 자산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세 번째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긍정적인 흐름과 회사의 미래 가치에 대한 강한 확신을 마지막으로 회사 내부자들이 무려 50만 주가 넘는 자사주를 직접 매입하는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시장의 의구심을 잠재우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점. 이 모든 요소들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이번 주가 폭등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 세 가지, 아니 네 가지라고 해야 할까요? 이 핵심 동력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떼어놓고 봐도 충분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뉴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GWA기 사례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했는지 바로 그 시너지 효과에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가 2025년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것은 그 직후에 이루어진 핵심 부동산 인수에 대한 설득력과 정당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매출이 이렇게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임대료를 아끼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이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다라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되는 거죠. 아, 그렇죠. 가이던스 상향이 부동산 인수의 명분이 되어준 셈이네요. 네, 반대로 그 부동산 인수를 통해서 확보하게 된 연간 17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와 특히 그 경제적 해자라고 불리는 독점적인 운영권은 회사가 앞서 발표했던 그 상향 조정된 매출 목표가 결국 허황된 꿈이 아니라 충분히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다는 강력한 믿음을 시장에 심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 이런 경쟁 우위와 비용 구조 개선이 있으니 저 정도 매출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구나 하고 투자자들이 생각하게 맞는 거죠. 와, 정말 서로가 서로를 뒷받침해주고 강화시켜주는 관계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긍정적인 내러티브에 정점을 찍고 투자자들의 마지막 남은 의구심마저 해소시킨 결정적인 한 방이 바로 내부자들의 대규모 자사주 매수였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이 모든 비전과 전략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구현될 것이고 현재 주가는 그 미래 가치를 전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그 어떤 설명보다도 강력하고 확실하게 시장에 전달하면서 투자 심리를 완전히 돌려 세우고 폭발적인 매수세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GWAV는 이제 단순히 고철이나 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좀 오래된 산업의 기업이라는 과거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거시경제 환경과 정부 정책의 흐름 속에서 아주 발빠르게 전력적인 자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재무 구조를 튼튼하게 개선하면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갈 준비가 된 아주 스마트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시장에 강하게 각인되기 시작한 거죠. 투자자들이 바로 이 변화의 가능성에 열광하고 베팅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GWAV 사례를 이렇게 다각도로 파헤쳐보면서 한 기업의 가치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실적이나 재무제표상의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와 정부 정책의 방향, 그리고 그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발빠른 전략적인 선택, 또 나아가서는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까지 정말 복잡하고 다층적인 요인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기업 가치 평가는 정말 종합예술과도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GWAV가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의 결합을 통해 확보하게 된 강력한 경쟁 우위, 즉 경제적 해자와 시장의 뜨거운 신뢰라는 소중한 자산을 바탕으로 과연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확보된 그 독점적인 지역 내 지위를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 모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눈에 띄게 개선된 재무 구조와 높아진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또 다른 경쟁력 있는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들입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핵심 사업 기반이 마련되었으니 이제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GWAV라는 회사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한번 같이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GWAV의 다음 행보는 과연 무엇일까요?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